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을 직접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워드는 레이건과 케네디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투자가 조지 소로스의 글을 많은 미국인들이 돌려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시간 간격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마지막 트윗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해줘서 고맙다입니다. 그러나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끄는 유엔은 여전히 평가절하합니다. 포린 팔러스가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19페이지 분량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대선에 눈을 맞추고 있는 반 총장은 한국 이슈에서는 말을 자주 바꾸고 유엔 세계평화 중재자로서는 카리스마와 지적 능력, 창의력이 부족한 인물이었다고 평했습니다. 한국 야권의 대선 주자 움직임과 청와대 지시로 삼성 계열사 합병 압력을 넣었다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토 등 한국 상황은 여전히 미국 언론도 전합니다. 미국이 정착촌 건설을 지지하지 않자 현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한 이스라엘 총리가 해외 군수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땅과 바다를 가장 많이 보호한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어제는 네바다와 유타주 두 군데를 유적지로 지정해 개발을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스타워즈에서 공주 역을 맡았던 딸 캐리 피셔를 잃은 지 하루 만에 미국인의 스위트하트 데비 레이놀즈가 딸 곁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다른 해 같으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1년 차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라 올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오늘이 12월 29일이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제 마지막 결론 판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미국과 한국이 큰 차이가 없이 한국에서 이제 빨리 선거가 진행이 된다면 불과 몇 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을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2명의 대통령에 관해서 이제 많은 호기심도 갖고 계실 테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취임 연설 1월 20일이기 때문에 연설문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초안을 잡았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스티븐 밀러 아주 젊은 사람이죠. 31살이든가요.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연설문을 여러 가지를 써왔기 때문에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직접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나 좋아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왜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존경을 하는가, 얼마나 존경을 하는가 이런 것을 취임 연설 초반 부분에 잡고 그리고 민주당 존 F 케네디에게도 뭔가 그가 했었던 여러 가지 연설문 가운데서 영감을 받으려고 열심히 지금 이것저것을 보고 있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를 만난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 연설문 작성자 스티븐 밀러 같은 사람도 돕기는 하지만 일단은 직접 본인이 쓴다는 것인데 민주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미국의 동기를 부여한 희망 같은 것을 갖게 한 달나라에 사람 발 탁 내디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해서 이 두 사람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스라엘 이슈로 미국을 오바마 행정부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비난을 했었죠. 꼭 이스라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삼선에 나갈 수 있었다면은 당연히 트럼프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뒤에 정말 가당치 않은 그런 선동적인 말들을 한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비난을 했었던 항상 트윗으로 하죠. 트럼프 당선자가.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는 바로 또 반대의 그런 트윗을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단히 좋은 통화였다. 그리고 나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해준 게 참 고맙다.
비난을 하고 나서 정말 단 1시간 뒤에 나왔던 그 트윗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위터에는 시간이 쭉 나오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바로 1시간 전에는 권력 이양이 백악관 이양이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인수 과정이 그런데 아니네 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불만을 표시하다가 대단히 순조롭게 이양이 된다 하면서 오히려 그 기자들에게 very good인데 very good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전히 트럼프 당선자가 하는 어떤 자기 자화자찬 같은 것은 여전히 이어졌고요. 그러나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 부분은 좀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계 유대인이잖아요. 돈을 정말 무섭게 많이 벌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또 자선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상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될 그런 위험이 다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전해드리겠고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았다, 마음에 안 들었다, 다시 좋았다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냥 클럽 정도라던가 아니면 어제는 또 문제를 푸는 곳이 아니라 유엔은 문제를 일으키는 조직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다. 이러니까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지 않고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으로 가고 이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을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제 이 시간까지도 진행이 됐었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국은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전례에 없었던 일도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두 개 국가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와 함께 지지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그토록 싫어하는 동예루살렘이라든가 팔레스타인들이 있는 그곳에 정착촌을 눈만 뜨면 많이 건설을 한다면 어떻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제 퀘리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하면서 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먼저 얘기를 했군요. 친구를 아니 유엔으로 가져가냐? 유엔으로 가져가서 친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미국이 다 뒤에서 조정했잖아라고 얘기하니까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진정한 친구는 그런 말도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하는 거 중지하라는 이 안이 유엔에서 통과되도록 한 것은 결국은 트럼프 당선자도 워낙에 사위도 이스라엘계고 딸까지 이제 유대교로 개정을 했고 사위가 이만저만한 유대인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 자체도 있고 또 이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대사가 정착촌 건설을 지지하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잖아요. 데이비 프리드만이 트럼프 당선자의 카지노 파산할 때 도와줬었던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와 데이비드 프리드만 이 두 사람이 전부 또 지금 텔라비브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아니고 아마 다일 것 같은데요. 그곳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나 데이비드 프리드만 이제 만약에 다 인준 과정이나 이런 것이 끝난다면 이스라엘 대사는 대사로 되는 거네요. 이스라엘 대사가 지금 미국의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조금 중립적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마지막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해서 이제 유엔에서 이제 비토권 대신에 완전히 기권을 행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뉴스들인데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그 총리가 얼마나 지금 미국을 비난을 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난을 했어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죽하면 두 개의 국가를 미국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지해 왔고 이스라엘은 만약에 정착 초원을 계속 그 건설을 한다면 유대교이냐 민주주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지 이 두 가지가 양립해서 갈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외국 지도자의 강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과는 달리 평화에 관해서 교육받지 않는다. 테러리스트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해하라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그 총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팔레스타인 쪽 얘기를 들으면 워낙에 이스라엘이 무기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군대도 완전히 정예화됐고 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야말로 자살폭탄밖에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자살폭탄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실제로 굉장히 이스라엘이 거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한 몸을 내놔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이 저는 이 뉴스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미국 언론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법무장관이 이 벤자민 네탄야후가 뇌물을 받은 죄, 사기 혐의 이런 것으로 이제 곧 그 조사를 그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 겁니다. 팩트입니다. 채널 10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텔레비전 방송국이 보도를 했는데 며칠 안에 이스라엘 총리가 경찰 조사를 받아야지 된답니다. 받겠죠, 당연히. 한국처럼 박근혜 대통령처럼 조사 안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개 케이스인데 9개월 전부터 지금 법무부에서 조용히 그 조사를 해서 110만 달러를 프랑스 재벌로부터 받았는가. 이제 국방장관도 하고 했으니까요. 국방장관 때 또 독일 회사에서 잠수함을 살 때 국방장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데 그 독일 회사가 부분적으로는 또 이란 정부 소유이기도 하고 이 이란 정부와 또 네탄야후의 당시 그 변호사가 어떠한 그 연관 관계도 있고 해서 결국은 나는 애국자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국방장관을 지내고 하면서 무기 거래를 할 때 돈을 결국은 받았는가 이 혐의에 대해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며칠 안에 조사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채널 10도 보도를 했고 미국 언론도 그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정치인이니까 정권을 잡아야지 뭔가를 하잖아요. 신념을 뭐 발휘를 하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해서 이 벤자민 네탄야후는 굉장히 그 본인도 좀 그 온건파보다는 강성인데다가 이스라엘 내부의 그 강성 쪽의 그 지금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 해서 미국과는 점점 사이가 벌어졌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8년이나 갔으니까는요. 그러나 이제 또 모르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미국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의 입장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터졌습니다. 뭐 그런 뉴스 가운데서는 한국에서도 어제 새벽에 이제 한국 날짜로요. 그 문영표 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집에서 자다가 그 체포가 됐고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은 그 삼성의 그 이재용 씨가 그 승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성의 계열사를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삼성의 주주 그 11% 최대 주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압력을 넣었다 해서 이제 그것을 다 또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인은 안 했는데
했는데 오후 조사에서 증거가 나오니까 뭐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국의 이런 분위기와 포린 팔러스에서 16절지를 제가 앞에 헤드라인 읽을 때 생각이 안 나서요. 이것을 A4 용지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가 16절지라고 해야지 되는가 해서 16절지 프린트아웃을 하니까 19페이지 분량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그 내용을 실었는데 이 포린 팔러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아주 짧게 보도를 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해서 굉장히 혹평한 것은 그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싹 뺐습니다. 싹 빼고 간단하게 그냥 한국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어느 당에 가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포린 팔러시가 이제 물러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터뷰도 하고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일을 했었던 이제 그 부하 직원들도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부하 직원들 인터뷰한 것은 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아주 그 나쁜 말들을 했기 때문인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긴 그 특집 그 기사를 누가 썼는가 하면은 유엔에 그 출입하는 외교관에 관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그 특별한 취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뒤가 어딘가요? 중간중간에 제가 너무 긴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만 요약하느라고 여기저기 묶어놔서요. 컬럼 린치라는 그 포린 팔러시에서 그 상을 받은 그 UN 그 시니어 디플로매틱 그 리포러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페이지나 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큰 제목에 어떻게 써 있냐면 한국 대선에 눈을 맞추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의 그 자신의 그 레가시에 광을 내고 있다. 광을 낼 만한 것들이 있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 IT라든가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뭔가 그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말도 실었고요. 그런데 한마디로 여러 가지 뭐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6살 때 어떻게 됐고 18살 때 또 뭐 그 영어 에세이에 당선돼서 그 레드크로스를 통해서 미국에 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보고 외교관이 돼야지 되겠다고 꿈을 꾸고 뭐 이런 것은 그 다 당연히 이 포린 팔러시도 싫었고요. 요즘은 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충청도의 어느 시인이든가요. 거의 용비어천가 수준의 노래까지 다 그 가사까지 만들었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싣고 그런데 이 그 포린 팔러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훌륭한 평화적인 중재자가 되기에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기에는 카리스마와 지적 능력과 또 창의력이 부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 대사를 여러 군데 그 파견을 했는데 뭐 이란이라든가요. 그런 데에 그리고 특히 이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을 케냐에서부터 시리아까지 특별 대사로 이렇게 이런 많은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본인이 못하는 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래서 이런 특별 대사가 있었던 게 참 그 감사하다 하는 관계자의 말도 실었고요. 왜냐하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포린 팔러시의 보도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좀 약하고 행동도 굉장히 그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서구 언론이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 평가에 대해서는 항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불만을 갖고 있답니다. 서구 언론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 옥스퍼드 영어식의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아래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 직급으로요. 그런 사람들은 스텝 미팅을 할 때 도전을 받는다던가 그 스텝 아랫사람한테 하면은 굉장히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싫어했답니다. 이것은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뭐 부드럽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뭐 다 좋다고 할 수 있고 해서 정권도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정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 좋은 위치에서 꽃길을 많이 밟았고 하기 때문에 좀 의외다 싶은데 포린 팔러스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스텝 미팅에서 도전을 받을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그 화를 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회의할 때 눈을 피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베어의 그 곰의 뭐 눈을 보면은 그 곰이 나한테 도전해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기 때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C학점이었는데 그나마 기후변화 이런 그 파리 조약 같은 것을 만들면서 B학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한국의 그 대선 그 후보로 출마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미국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를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됐는데 그 노무현 정부를 굉장히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압박했다네요. 어떤 일로 압박했는가 하면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라고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였잖아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많이 압박을 해서 그 역량도 있고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우리가 그 이라크에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아픔 뭐 이런 것에 대한 연설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 군대를 파병하는데 큰 힘을 썼었던 반기문이고 그래서 부시 행정부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좋아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을 떠나고 나서도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그래서 뭐 현 총장과 전 총장이 뭐 입장이 반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시 행정부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가 쫙 들어왔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과 그 과거에 비해서 미국이 더 협력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 2기가 되는데 이제 사만사 파워가 유엔 대사로 되는데 유엔 대사 되기 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 사무총장은 너무나 영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뭔가 그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과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과 유엔의 협력이잖아요. 해서 가장 그 친미적이라고 평가받는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그 좋아했고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동성애자의 권리에 관해서 챔피언 소리를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듣는 것이 결국은 그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그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분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특히.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최초로 유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 직원이 동성애자일 경우에 그 동성 결혼한 배우자의 베네핏까지 주도록 그렇게 확장을 했었던 첫 번째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포린 팔러시와 인터뷰하면서 내가 포린 팔러시와의 인터뷰가 아니군요. 엘튼 존 에이즈 그 파운데이션에서 연설을 할 때군요. 그것을 포린 팔러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엘튼 존이 뭐 다 알려진 동성애자
유권자니까요.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아주 힘쓰는 사람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가 원래 뭐 동성애자들을 권리 같은 것을 많이 지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한국에서 자라났거든요. 이런 표현도 했었답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니까 뭐 모든 사람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유엔이 뭐 인권이 또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임기 2기에 들어서 인권에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을 할 때 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1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한 적도 있고요. 그럼 이것은 이제 다른 트러스트 펀드로 반기문 트러스트 펀드로 들어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비용으로 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라든가 그렇게 또 어떤 기금을 많이 기부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뭐 유엔 차원에서 많이 줬고 이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고 다 있는 뭐 관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그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것은 1000% 확신한다. 이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엔 관련자의 얘기입니다. 한국 언론은 이 정도까 이것만 보도를 했어요. 1000% 정도 확신을 하고 뭐 무슨 당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고려하고 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해서 포린 팔러시도 미국의 다른 모든 언론과 함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선에 나가는 것은 뭐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러네요. 왜 또 마침 시기가 이래서 미국의 AP통신을 포함해서 많은 언론이 오늘 보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일본과 위안부에 대해서 협상안 이것을 완전히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역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큰 직책은 없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위안부 협상을 일본과 했을 때 굉장히 극찬을 했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안부와 인권은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1차적으로 와닿는 이슈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가면 지금이야 뭐 누구로부터 박연차로부터 돈 받았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마지막 페어웰 파티를 하는데 이후락 씨의 전 중앙정보국장의 딸이 돈을 뭐 몇십만 불인가요? 얼마를 냈다. 뭐 또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 정식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천지의 관계자와 같이 사진을 찍었다. 물론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는 뭐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진 찍자고 하면 찍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초대받아서 같은 자리에 갔었던 사람이니까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요즘 영국 언론도 많이 보도하고 있거든요. 영국 언론에서는 교계에서 한국에 기반이 있는 신천지를 조심해라라고까지 완전히 공문으로 공개적인 경고까지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의 관계자와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관계자가 홍보 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검증 과정이라든가 대선에 출마하고 나면은 후보 토론 과정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의 또 다른 많은 언론들이 한국의 지금 대선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와 특검의 수사 과정 최순실 박근혜 스캔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AP통신인 것 같은데요. UPI군요. 이재명 성남시장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성공단을 다시 문 열고 김정은과도 기꺼이 만나겠다. 북한이 적대 국가인 것 분명하지만 공존을 해야지 될 주체고 결국은 함께 가야지 될 주체고 어쩌면 통일까지 해야지 될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지 되고 특히 개성공단 폐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친북 시각이 아니다. 내가 친북이기는 거의 여러 가지 배경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한 것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제
문영표 전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은 그 국민연금의 이사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도 좀 힘들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가 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은 미국에서 경제 공부를 해서 경제통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갔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결국은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임을 하고 나서 이 그 국민연금이 이 보건복지부의 산하인데 그 산하의 이사장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민연금이 삼성의 그 11%나 되는 가장 큰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 이재용 씨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승계하는데 그 도움이 되고 결정적인 이 두 회사를 합병하는데 그게 이제 손을 들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사람들이 돈을 그 지불하고 내고 붓고 하잖아요. 다달이.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손실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어제 그 새벽에 체포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그 동일한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증거가 나오고 해서 본인도 그 청와대의 압력에 따라서 그렇게 그 했었다고 그 지난번에 그 청문회에서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삼성 합병을 찬성하라는 것이 시인을 했다는 이런 내용까지 지금 전부 그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약간 뭐 정치계의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 오래 돈과 정치를 만지작거리기도 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가 보는 트럼프와 지금 세계의 요즘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유타와 네바다에 이제 어제 그 연방 정부의 땅 165에이커가 모니먼트로 이제 보호가 되게 됐는데 135에이커가 유타 남동부의 베어 이어즈 버터라고 해서 곰 귀처럼 정말 생겼네요. 그곳. 그리고 라스베가스 북동쪽에 또 그 골드버트라는 곳. 땅과 물 개발 제한을 해서 환경을 결국은 그 보호한다는 얘기인데 원주민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비난을 하는 것이고 이제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된다 하는 게 공화당의 생각이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 미국의 땅과 바다를 물을 많이 그 보호를 했답니다. 원래 미국에서 1906년도에 그 당시에 그 티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네요.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그 권한으로 뭔가 이렇게 기념물 같은 것을 만들도록 그 법을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5,400만 에이커를 보호를 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겠죠. 아무래도 165만 에이커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 다음으로 연방 땅 같은 것을 많이 보호한 사람은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2억 1,400만 에이커의 땅과 물을 보호를 했습니다. 루즈벨트가 이런 법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150만 에이커만 보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5,540만 에이커를 보호를 하게 됐네요.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그리고 뭐 1906년도에 뭔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됐겠어요. 그 뭐 수십 년 전에 금광 찾아서 캘리포니아주로 와서 겨우 이제 뭐 이때 자동차도 없었을 때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랬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도 많이 못 느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개발돼서 많은 필요를 느끼니까 또 이렇게 개발을 막는 것 미래를 위해서 또 대통령들이 하는 일이겠죠. 나치 아래서도 살았고 구소련 아래서도 살았고 헝가리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그다지 많진 않겠죠. 지금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80 몇 세인 것으로 86세군요. 헝가리안 그 유태인인데 물론 미국 시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시민이 됐는데 44년도 히틀러가 점령했었을 때 헝가리에서 살았고 47년도에 헝가리를 탈출해서 영국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영국이 공산주의였고요. 학생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하다가 구소련 무너지는 거 뭐 나치와 구소련을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같은 것을 너무나 그 잘
아는 겁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유일하게 이제 슈퍼파워가 돼서 미국은 민주주의를 쫙 그렇게 퍼뜨린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이념적인 것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세계화라는 것으로 쭉 가면서 결국은 이제 세계화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물건도 싸지고 서로 뭐 좋은 거 교환하고 하면서 잘 살게 되겠네 했는데 트리클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가 그야말로 뭐 헤지펀드에 대투자가고 헝가리에 대해선 돈도 수없이 기부하는 사람이죠. 이 트리클 다운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했고 많은 민주당 사람들도 하고 있고요. 버니 샌더스나 그 엘자베스 워렌 같은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유럽 연합 공동체를 지지하는 사람인데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민주주의를 퍼뜨리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독일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독일이 파워를 쥐었지만 독일만을 위한 것이 상당히 많았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을 세워서 돈을 많이 쓰고 경기를 활성화하고 할 때 독일은 2008년도 경기 불황 이후에 긴축 재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그 유일하게 유럽에서 돈이 있고 부자고 웃음 나오는 거 참느라고 관리도 했어야지 됐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독일의 긴축 정책은 너무나 독일만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이것도 독일에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할 때 1대1 비율로 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통일 비용이 독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나서 갑자기 이제 독일도 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EU 유럽연합과 유로존이 기능을 저하했는데 이제는 미국조차도 이 트럼프 당선자가 나와서 뭔가 그 위기가 돼 있다면서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를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고 이 사기꾼은 본인이 계속 보아온 바에 따르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사람이다. 선출되고 나서는 조금 그 톤을 다운시키기는 하지만 그가 지금 인선하고 있는 내각 그 후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능한 극단주의자와 은퇴한 장군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얘기예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헌법이나 여러 가지 그 조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 내부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로 그 민주주의를 다 그 퍼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EU가 굉장히 걱정이라는 얘기고요. 2017년에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에서 선거가 있고 프랑스에서도 그야말로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두 명이 그 선거 중요한 선거에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해서 유럽의 리더와 시민들도 이게 그 푸틴이 어떤 인물인지 트럼프가 어떤 인물인지 이런 것을 알고 뭔가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소셜 미디어를 컨트롤할 줄 알고 그래서 그곳을 그 통해서 페이크 뉴스를 그 소셜 미디어의 전문가를 통해서 쫙 퍼뜨려서 트럼프를 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트럼프와 이 누구죠? 도널드 트럼프가 손을 잡고 얼마나 그 위험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조직이 헌법이 아무리 강해도 그런 그 우려 섞인 글을 지금 그 조지 소로스가 제가 전에는 여러분들께 가끔 이것을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신디케이트, 오픈 신디케이트든가요. 그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중요한 사람,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많은 그 아주 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서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 썼더니 이제 그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이 글에 대해서요. 잠시 뒤에 아주 어제 저녁에 제가 참 이렇게 하면서 본 뉴스가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왜 평소에 아주 그 사이가 좋았던 그 나이 많이 드신 그 부부는 한 분이 떠나시면은
곧 그 따라가시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스타워즈의 그 공주 그 캐리 피셔의 사망에 대해서는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 캐리 피셔가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오다가 심장질환 걸려서 결국은 60세로 숨졌잖아요. 그 에디 피셔의 그 딸이요. 오 마이 파파 블룬. 그리고 그 에디 피셔가 어쨌든 근데 이 딸이 숨지고 나서 아들에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 곁에 가고 싶다고 한 엄마 데비 레이놀즈가 바로 딸이 숨지고 나서 다음 날 숨졌습니다. 베버리 힐즈에서 엄마가 그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해서 아들이 그 911 불렀고 결국은 그 숨지고 말았거든요. 데비 레이놀즈가 누구냐면은 그 Singing in the Rain 그 뮤지컬에서 그 당시에 18살이었는데 18살 때 준비는 다 하고 연습도 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이제 같은 곳에 소속돼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유명해져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아메리칸 그 스위트하트라고 불리고 있는데, 엄마가 84살이었어요. 데비 레이놀즈가. 그리고 딸이 60살이었는데 이렇게 하루 차이로 숨졌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그 생각나냐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원래 데비 레이놀즈랑 친구였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첫 번째 그 남편이 마이크 타드가 숨져서 에디 피셔가 이 어제 숨진 데비 레이놀즈가 이제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위로하다가 그야말로 그 이 딸과 아들을 버리고 데비 레이놀즈를 버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한테 간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데비 레이놀즈가 두 번째, 세 번째 뭐 결혼도 했는데 그 남편들로부터 아주 그 어려움만 많이 받고 뭐 나중에 그 뭐 라스베가스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두 번째 남편 빚 갚느라고 10년을 일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엄마와 딸,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와는 화해를 하기는 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때는 이미 리처드 볼튼으로 남자를 바꿨을 때 그런 때였죠. 어쨌든 이 딸과 엄마가 하루 사이에 숨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